오후장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딜사이트S의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봇주는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우주항공이나 또 오르는 섹터들은 강하게 뜁니다. 시장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사실 전날 미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까고 놓고 보니까 뭐 시장 지수 자체는 코스피는 0.7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0.74%,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승 종목 숫자가 뭐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코스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섹터가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요소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전날 미증시 같은 경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이쪽에 자동차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사실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라는 건 호재 혹은 불확실성 해소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그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이 25%에서 뭐 20%로 낮아졌다, 15%로 낮아지는 데 성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불확실성 해소로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어제 전날 미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 타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미증시가 반등을 했다 하여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한 것 같고요. 또한 반등 사유가 뭐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다 이런 것도 아닌 만큼 국내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도 그 엔비디아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뭐 2차 전지 쪽도 올라갔고요. 반도체 쪽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좀 혼조세를 보이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지금 메인 섹터라고 불리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습니다. 뭐 로봇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뭐 가스관 이쪽도 움직이고 있는데 테마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시장 지수의 상승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는 우리나라에 크게 세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메인 섹터라고 하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쪽의 시장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네들이 시장 분위기를 결정짓기도 해요. 이쪽이 빠지면 시장이 같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섹터라고 부르는 거고 오늘 메인 섹터라고 부를 만한 그 2차 전지 반도체가 장 초반에 상승 시작했지만 전날 미증시가 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뚜렷한 메인 이슈가 없었던 만큼 다들 장 초반에 좀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와중에 그 가스관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즉 시장에 뚜렷한 메인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가스관 이슈 이런 좀 돌발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계속 등장을 하면서 돈들이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발 이슈 쪽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매수세 유입이 안 되고 관망 심리가 커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시장이 약간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시장이 좋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런 현상을 좀 설명해 드리려면 삼성전자 주가를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최근까지 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을 질주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관련된 HBM 관련주, SK하이닉스가 반도체의 새로운 대장격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면서도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HBM 관련된 애들이 막 그래도 반도체의 투심을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낙폭을 키우면서 SK하이닉스 또한 힘이 빠진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업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최소한 60일선 위로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야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투심이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 시장 조정 주면서 삼성전자가 힘들게 돌파했던 60일선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매수세가 들어가려던 게 다 멈추고 관망 심리로 전환되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시장 지수 올라가는데 왜 반도체 안 올라가지? 시장 지수 올라가는데 반도체 너무 적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시장 지수 빠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이런 생각을 계실 텐데 그게 지금 다 삼성전자가 60일선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이 밑구간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가 60일선 위로 온다라고 놀고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우상향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인 만큼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투심이 살아나고 반도체 섹터는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또한 우상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60일선 아래에 놀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 다시 그냥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 박스권 긋는 거 아니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 투심이 많이 죽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메인 섹터, 시장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반도체 섹터라든지 좀 메인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전날 미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주항공 섹터 이런 쪽이 좀 잘 움직이는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지금 시장에 중심이 되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대형 호재를 바탕으로 지금 우주항공 섹터가 움직인다거나 또 가스관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이슈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에서도 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주가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조정을 주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을 주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 분위기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거나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일까지 해서 코스피 지수가 2,55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금 2,575포인트인데 2,550포인트를 지키거나 2,580포인트 여기 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2,550선, 2,580선까지도 돌파하면서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정고점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내일 시장 지수가 2,550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시장 고점 갱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낙폭 커진 로봇이라던가 반도체 같은 섹터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좀 더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지 다양한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내 종목은 왜 안 오르는 걸까? 뭐가 대체 오르는 걸까?라고 주목을 해봤을 때 특정한 이슈가 있는 쪽으로 강한 수급이 따라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봤을 때 특징 섹터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 주셨던 가스관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제는 넥스틸이, 오늘은 또 세아제강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실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가스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제 알래스카 천연가스 여기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 같이 개발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뭐 반강제적으로 도와달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최근에 좀 무시받았던 대왕고래 관련된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습니다. 자, 게다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휴스틸이라던가 세아제강 이런 쪽은 철강 관련주이기도 해요. 자, 휴스틸 같은 경우도 일전에 좀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런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철강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서 철강 관세에 대한 영향까지 합쳐지면서 그러면 지금 철강 쪽 그리고 가스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 천연가스 이 가스관에 대한 이슈도 있고 추가적으로 철강 관세에 대한 이슈 겹테마를 가지고 있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을 미국이 많이 풀어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이제 대북주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행동에 나서겠죠. 자국의 안보를 지키겠다, 북핵의 위협을 제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이 정도 때 이슈로 움직였던 게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러시아 여기 가스관 연결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지금 이 가스관 이슈를 떠나서 러시아 전쟁 끝나고 북핵 문제 해결돼서 대북주로도 이 가스관 쪽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스관 관련주들이 좀 힘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땐 약간 투심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정을 좀 기다려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름 지속적 이슈로도 묶어서 좀 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왕고래 때도 대장격인 종목이고 오늘 사실 갭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갭든 종목은 웬만하면 본인이 뭐 스캘핑이라든지 단타로 짧게 치고 나올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 지금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갭상승분은 결국에 맺고요. 주가는 이렇게
보통 갭상승을 하는 게 투심으로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투심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 투심이 좀 진정되고 나면 이 갭상승분은 보통 반납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보면 과거에 2018년도 이때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때 어떨 때 움직였냐면 이때 대북주 이슈로 움직였어요. 트럼프랑 김정은 만난다라는 얘기 때문에 움직였고요. 당시에 민주당 정권까지 섞이면서 대북 이슈로 해서 대북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그때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힘이 좋았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 가스관 사업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 끝나고 북한하고 미국이 협상을 한다. 또 대북주, 그런 대북주에 관심이 커질 수 있을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에 따른 조기 대선 기대감, 민주당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냥 과감하게 손절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구간을 좀 자꾸 추가 매수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수익을 보고 나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1,700원 정도까지 일전에 갭상승하고 밀렸던 이 1,700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전 고점 부근인 13,000원 정도,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목표가로 잡아드렸다고 여기까지 내가 하나도 팔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갭상승이 나오거나 하면 일부 비중은 줄이고 밀리면 다시 잡고 하면서 13,000원 정도까지 끌고 갈 만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를 이탈했을 때는 보시면 차트에서 보통 주가 이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볼린저 밴드의 특성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렴하고 난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주가가 돌파하게 됐을 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슈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화성밸브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은 그 다음부터는 볼벤 상단을 딛고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벤 상단을 기준 잡고 계속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현 구간 시점 대비 볼벤 상단 자리를 이탈하는 건 10,000원짜리예요. 그래서 10,0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000원 정도 선까지 재차 눌림을 줬다가, 만약에 10,0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을 이탈했으면 일단 9,500원까지는 당연히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리 지지 못하면 상승 초입부인 241선이 8,700원, 9,000원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손절가 잡고 10,00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해서 아래서 복수전을 노리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대왕굴의 이슈밖에 없는 종목 아니야? 이렇게만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북주의 성격과 묶어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구간 잡고 이탈하면 비중 줄이고 아래서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시면 이 종목도 수익 보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스관 관련주 내에서 탑픽주로 화성밸브 받아봤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현재도 4% 추가 상승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0,000원 잡아주셨는데 만약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9,000원에서 9,500원까지 추가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섹터로는 우주항공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필두로 우주항공주 그리고 방산 쪽의 움직임도 강한 시세가 나타났거든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라는 엄포를 놓으면서 그 미국의 위성 지원이 끊긴다, 그랬을 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유럽이 그 우크라이나에 위성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또 이제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기타 기업들이 이제 그쪽 유럽의 그 유럽 위성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이제 게다가 이제 뭐 스페이스X를 오늘 아마 발사 일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어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치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스페이스X 이쪽에 대한 트럼프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까지 작용하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호재 이슈인가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시장에 갈 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이 중심을 딱 잡고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관세 유예가 아니라 그냥 관세 협상을 통해서 관세 율이 조정됐다, 아마 이런 이유로
어제 미증시가 올라갔다면 오늘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무조건 강세를 보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동차 위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딱히 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메인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니니 좀 뭐 살만한 거 없나 이렇게 둘러보다가 우주항공 이거 괜찮네. 지금 이슈 여러 개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막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나름 매매 전략을 좀 잘 잡고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우주항공 쪽의 관심 종목으로는 인텔리안테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 나스닥 상장사 텔레셋에다가 저궤도 위성을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 공급 계약 공시를 최근에 올린 적이 있고요. 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통 우주항공 관련주들 다 잘 갈 동안 사실 인텔리안테크 혼자서 계속 땅굴을 팠거든요. 자, 과거에 한때 되게 잘 나갔던 종목인데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과거에 잘 나갔던 종목보다는 신규 상장주 위주로 돈이 좀 막 들어가서 그런 얘들이 대장격, 섹터의 대장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만큼 과거에 대장했던 이탈리안테크가 우주항공주들 올라갈 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인텔리안테크는 61선 위로 제대로 안착,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밀리면서 61선까지 깨면서 밀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금 추세를 잡기 위해서는 중요했던 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61선을 돌파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인텔리안테크가. 그런데 지금 인텔리안테크가 거래량을 실리면서 61선 이 위로 돌파했고 오늘 한 번 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갔죠. 하지만 당연히 못 뚫는 게 지금까지 이 종목을 보면 121선 위로 거의 안착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121선은 이 종목한테 굉장히 강한 저항이거든요. 대신 반대로 말하면 이 자리 뚫으면 위로 막고 있는 게 그닥 없어요. 이제 굉장히 강한 저항이었던 만큼 이 자리만 돌파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져서 일단 현 구간 자체도 그렇게 부담이 안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인텔리안테크를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 두 가지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120일 저항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 위에서 1, 2거래일 노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이렇게 돌파하니까 돌파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순간적인 돌파가 아니라 돌파 후 안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120일선 위로 안착하는 거 보고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서 목표가를 뭐 47,000원 이렇게 크게 보던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거래량 두 번 실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시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뭐 그런 하락보다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은 현가부터 해서 한 39,000원, 지금 이 정도 선으로 조정이 온다. 밀린다고 하면 이 정도로 조정이 올 거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단은 한 4만 원, 4만 1,000원 안쪽으로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신규 진입했을 땐. 자, 그 상태에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이 자리 딛고 반등에 성공하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다음 추세선 상단으로 예상되는 47,000원 라인, 47,000원 라인에서 목표가를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60일선을 다시 이탈했다. 38,000원까지 이탈했다.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60일선을 이탈하면 좀 아래 구간에서 지지부진, 여기서 이렇게 또 지지부진 횡보하다가 뒤늦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기회비용에서 좀 아쉬운 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38,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움직이는 이슈는 조금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또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핵심 산업 중에 하나죠. 스페이스X 그리고 로봇 이 두 가지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뭐 손실 볼 가능성보다 수익 볼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에서는 인텔리안 테크 받아봤습니다. 39,000원 사이에서 천천히 평단을 4만 원대 정도로 맞춰가기를 권장해 주셨고요.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안착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탑픽주까지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로는 에코앤드림 가져와 주셨네요. 차트를 보니까 2월 거의 내내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 4거래일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에코엠 드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 여기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아마 목표가를 찍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했던 종목 똑같이 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에코엠 드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오늘 자동차 관세 유예가 아니라 그 최근에 2차 전지가 낙폭을 좀 많이 보여줬던 근본적인 이유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유예가 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소식 때문에 빠졌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공장들이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게다가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 또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정론이 다시금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캐나다랑 멕시코가 랑 미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이 좀 조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하지만 지금 시점에야 전기차랑 자꾸 묶이는데 결국엔 로봇하고 묶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을 주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크게 주는 건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약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주가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고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를 메꾸기 위한 조정은 반드시 나온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얘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를 메꾸기 위한 하락이 어차피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 나왔어요. 게다가 급격한 상승의 절반 자리까지 조정은 당연했던 거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코스닥 지수가 한 730포인트까지 밀리는 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연결해서 보면 2차 전지는 코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코스닥 지수를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2차 전지를 빼면 돼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밀림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줌에 따라서 2차 전지도 같이 눌린 거지. 지금 2차 전지에 뭐 대형 악재가 있기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이 자리에서 다시 재차 반등을 한다? 자, 위에도 지금 갭자리 만들고 밀렸어요. 코스닥 지수. 그럼 결국 이 윗갭자리를 메꾸는 반등도 결국에 나올 거거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725포인트 이 자리가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아마 이 윗자리 760, 770 이 갭자리까지 코스닥 지수가 간다라고 하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가면 코스닥 지수랑 연관이 큰 건 2차 전지잖아.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재상승의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한 720, 725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면 2차 전지도 거기에 맞춰서 분할 매수 전략을 잡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냥 어느 한 산업만 보고 이 산업이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단순히 뉴스만 보고 그 종목이 오르고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 기수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서 보면은 되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에코엠 드림 같은 경우는 평가 충분히 매력 있고요. 평가부터 이것도 60일선 돌파하고 추세를 바꾼 종목이기 때문에 60일선까지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폭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26,000원까지 나눠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3,500원. 지금 이 자리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번 60일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느낌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그래도 121선 480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는 31,000원 부근보다 살짝 아래인 3만 원에서 3,500원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가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25,000원을 이탈했다. 그럼 61선 이탈한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에 뭔가 대형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아마 크게 망가져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다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60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은 절반 정도 손절하고 아래 구간에서 국수전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 종목도 지금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일전에 한번 여기서 소개해서 수익 보고 나왔고 그때 수익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니까 잡아준 대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로 에코앤드림 받아봤습니다. 이미 한번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리뷰 차원에서도 일부 다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가 35,500원까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